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제가 코멘트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코멘트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정보를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찍게 됐습니다. 코멘트를 남겨주신 그 내용은요. 구글 SEO 공부한 사람들이면 대부분 SEO 글쓰기를 합니다. 근데 노출이 안 되면 백링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도 상위 노출이 안 되면 경매 도메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노출이 안 되면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희망 고문에 끌려다니다 대부분 포기를 하죠. 결국 구글 상위 노출은 운입니다. 그나마 운으로 받으려면 수백 개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 개만 걸리게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저 같은 경우도 영상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SEO 글쓰기를 하는 방법, 그리고 백링크를 뭐 하는 그런 백링크에 관련된 거, 경매 도메인 관련된 거, 그리고 컨텐츠가 부족하다, 컨텐츠 계속 적어야 된다라고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는 적어도 6개월은 사이트가 운영이 잘 되어야 돼요. 꾸준히 뭐든 계속해서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글을 쓰든 아니면 뭐 제품을 올리든 어쨌든 페이지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그 키워드에 맞춰서 우리가 주제를 만약에 뭐 머리띠라고 하면 제 앞에 머리띠가 있어서 머리띠라고 하면은 그 머리띠에 관련해서 뭐 머리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을 비슷한 걸 계속해서 올려줘야 돼요. 근데 글이 길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길게 못 쓰더라도 제품들을 그냥 하나씩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페이지들이 계속해서 짧든 길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6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웹사이트를 할 때부터 10년 전부터 했을 때 그때도 똑같았어요. 6개월이 기준이었어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을 파는 드롭시핑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6개월이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세일이 한두 개씩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그래도 그만큼 발생을 해야지 그 중에서도, 그분들 중에서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 소수예요. 그 소수가 발생을 하기까지가 저는 6개월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1번, 백링크는 옵션이에요. 사이트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백링크들이 만들어집니다. 굳이 구매까지는 정말 필요하진 않고요. 그게 잘못하면 페널티가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페널티를 줘요.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쌓는 게 훨씬 나아요. 롱텀으로 봤을 때. 제 영상들 보시면 백링크 따로, 도메인 주소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래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해서 나눠서 올리게 됐는데, 근데 그것도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그럽니다. 백링크를 구매했을 때 사이트 다른 점 뭐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도메인 주소를 따로 구매했을 때 사이트들을 좀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했을 때 다시 도메인 주소를 되팔았을 때 그 가격들이 너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을 나눠서 만들다 보니까 정리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당연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되면 또 백링크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백링크를 구매를 하셨어요. 정말 뭐 믿을 만한 곳에서 구매를 했다.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6개월 뒤에 갑자기 트래픽이 바닥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링크는 될 수 있으면 그냥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매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하시면 거기 안에 백링크들을 항상 보거든요. 어떤 백링크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퀄리티 있는 백링크들이 붙어 있는지를 꼭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거죠.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백링크가 붙어 있는 경매 도메인 주소를 구매하시는 건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경매 도메인, 이것도 모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아마도 95%의 그런 경매 도메인들은 이미 포르노 사이트들이나 우리가 아는 구글에서 노출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이트들과 연동이 돼서 버려진 사이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 나라 위쪽에 있는 그 나라 그 나라 그 한문들이 이렇게 막 적혀져 있는 그런 백링크들이 있는 경매 도메인 주소를 보시면 될 수 있으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좀 이상한 사이트들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백링크들 체크할 때 그 한문 적혀져 있는 것들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약에 구매를 하면 내 사이트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글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유료 툴 같은 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Ahrefs라든가 뭐 샘러시라든가 잘 아는 사람이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백링크들 체크하는 거는 Ahrefs보다 샘러시가 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찾는 거는 Ahrefs가 더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가끔가다 좀 이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백링크 구하고 무슨 백링크 가지고 글 쓰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샘러시가 좀 더 효과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잘 골라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장점은 진짜 사이트에 뭔가 글을 써서 올리면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더 빠르게 구글에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고요.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노출이 잘 된다는 건 그런 안에 우리가 컨텐츠의 키워드들을 많이 쓰잖아요. 머리띠라면 머리띠라는 그 키워드들이 노출이 잘 돼요. 상위권에서. 아무래도 이미 오래된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글에서 오너가 바뀌었든 그 도메인 주소의 오너가 바뀌었든 바뀌지 않았든 그런 걸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래된 사이트로 간주가 돼서 새로운 사이트들과 다르게는 그런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뭐 구글에서 업데이트 되니까 그때부터 트래픽이 만들어진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노출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하면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도메인마다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점수가 높아지면 어떤 글을 쓰든 구글 상위권에 노출이 돼요. 그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경매 도메인 주소를 내 주제와 같은 것을 찾아서 꾸준히 글을 적고 링크를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익스터널 링크라고 해서 앵콜 텍스트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내 새로운 사이트에 향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사이트를 오랫동안 이용을 하시거나 내 메인 사이트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인데,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도메인 점수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제일 괜찮았고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똑같이 말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햇이란 게 있고 화이트햇이란 게 있는데, 블랙햇은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빨리 뭔가 트래픽을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블로그로 이용을 해서 뭐 하루에 100개든 300개든 그렇게 막 글을 써서 올리거나 그럼 이제 반짝 트래픽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은 한 1개월 정도 있다 갑자기 트래픽이 확 죽어버리거나 그 구글에서 페널티를 줘요. 이제 갑자기 못 쓰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이게 블랙햇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구글이 매우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블랙햇이고, 화이트햇이라는 것은 구글이 그래도 좋아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항상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 전부 다 화이트햇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어쨌든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방법은. 그리고 세 번째, 컨텐츠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시는데, 근데 그거는 맞아요. 많아야지만 그만큼 키워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라서 글을 잔뜩 쓰다가 갑자기 글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미 노출되고 있었던 사이트들, 그러니까 그 페이지들도 그 키워드들이 노출이 끊겨요. Ahrefs라는 사이트로 항상 저는 제 사이트들 상황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꾸준히 올라간 내 컨텐츠들 올라간 사이트들은 구글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고 있지만, 많이 올리다가 끊긴 그런 사이트들은요 점점 노출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키워드들이 몇 개가 구글에서 노출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유료 툴들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점점점 노출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키워드들이 구글에서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트래픽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은 또 글을 꾸준히 또 올리잖아요. 그런 트래픽이 있었던 사이트들. 근데 또 글을 올리면 또 금방 또 노출이 됩니다. 많은 사이트들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솔직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모든 사이트들이 똑같이 노출되진 않아요. 어떤 주제는 좀 더 빠르게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양으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트래픽도 훨씬 빠르게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복불복인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전 모두 다 알진 못하고요. 답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만들었고 약간 다른 주제로 만들었는데
어떤 건 키워드 노출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솔직하게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기계 쪽으로 계속해서 글을 적고 있는데 어떤 사이트는 훨씬 트래픽이 많고요. 더 빠르게 구글에서 노출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이트는 좀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저한테 AI를 이용한 날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자동 블로그에 관련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엄청난 그런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에서야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저한테 그전에는 사람들을 요즘 고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를 고용을 해서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도 이게 다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어쨌든 고용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AI로 반에 반값으로 글을 지금 적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쌓이고 좀 더 제 시야를 넓히면 제가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아마 그때 정도는 제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마 SEO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드리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웹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글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제가 수백 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지 않는 그냥 사람으로 썼을 때. 그리고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웹사이트 디자인을 좀 더 많은 웹사이트 디자인 쪽을 좀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그쪽을 더 신경을 쓰지 구글에서 노출되는 건 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또 구글에서 노출하는 건 거의 구글 광고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야지만 트래픽이 일어나니까 빠르게. 이제 그런 데이터는 제가 많은데 올게닉 트래픽을 만드는 그러니까 글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서 각각 다른 주제로 만든 건 저도 그렇게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오래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10년, 20년 된 사이트들. 그런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주제를 이용을 하시든 노출이 돼요. 지금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트래픽이 만들어지고 웬만큼 이메일 마케팅하기도 좋게 이메일들을 많이 받아서 한 번씩 좋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써보라고 제가 제휴 마케팅 집어넣어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구매를 하신 분들은 또 구매를 하시고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을 하시면 그런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오래된 사이트는 7년 이상 된 그런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만 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로 글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웹사이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아니고 구글을 이용하는 모든 나라를 다 봤을 때 몇억 명이 몇억 개의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왔다 갔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넘치고 넘쳐요. 근데 거기서 상위권 노출이란 것은 정말 절대 쉽지가 않은 여정입니다. 힘든 만큼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뭐 구글만 하지 제가 모르죠. 그건 절대 뭐 신인 것도 아니고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꾸준히 뭔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업데이트하고 실패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로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그런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전에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진짜 많아요. 저는 뭐 10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실패가 거의 뭐 제 보기엔 95% 이상은 다 실패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했겠어요. 첫째, 만삭이 돼가지고 진통이 올 때도 그때 드롭시핑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이트들은. 그래서 그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것만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그 진통이 오면 저는 무조건 움직여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통이 가만히 누워서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걸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 다녔어요. 몇 시간 동안. 방에서 계속 돌았거든요. 미국은 진통이 온다고 절대 병원을 못 가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방에서 한 바퀴 돌고 컴퓨터에서 질문한 거 답 한 번 쓰고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메일 그거 하고 메시지 보내고 CS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밤 맨날 새면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사이트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고 한국에서 파이프라인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돈이 되는 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한 거죠. 적게는 뭐 진짜 몇 불이 될 수 있는 거고 많게는 몇백 불, 몇천 불 이렇게 또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수익을 얻기까지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가지만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웹사이트만 절대 생각하시지 마시고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웹사이트 한두 개 정도면 하루에 그래도 뭐 한 15분 정도? 30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솔직히 웹사이트는 운영이 되거든요. 자동 블록을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만 좀 아신다면 웹사이트는 진짜 하루에 30분이에요. 30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그 방법이란 게 제가 3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단순 노동이에요. 웹사이트 글 올리는 거. 완전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내 손에 익히면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30분, 시간이 지나서는 30분 동안 하시고 유튜브 영상 올리시고 쇼츠나 릴스라든가 이런 거 올리시는 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하시고 트래픽이 웬만큼 발생을 했을 때 뭐 애드센스는 기본적으로 뭐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아마존에 책을 내시든 아마존에 물건을 파시든 드롭시핑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파시고 이메일 마케팅도 하시고 문자 마케팅도 있어요. 근데 문자 마케팅은 제가 그렇게 뭐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좀 반응이 빨리빨리 와요. 문자 마케팅은.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블락을 많이 시켜요, 사람들이. 그래서 문자 마케팅을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뭐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광범위해요. 제가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거고요. 한국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미줄을 이렇게 쳐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절대 보시지 마세요. 그게 제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리고 지금 제가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내밀고 영상을 찍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막 찌직거리는 소리도 되게 소음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막 옆에서 뛰고 있거나 이제 노래를 불러나 이제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소음을 없애는 툴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찌직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부인 저도 하는데 절대 뭐 너무 짧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에서는 쉽게 돈 버는 거는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운이었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광고도 하나도 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건이 팔리는 건 제가 10개 제품을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그 정도가 나왔고요. 이것도 되게 운이 좋았어요. 똑같은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도 그게 좀 복불복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운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라는 거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